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창입니다. 저는 오늘 수석이 아닌 난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제가 배양하고 있는 난초들을 오늘 약식 분갈이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분갈이 시기가 좀 늦었는데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시기는 보통 우리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렇게 봄 분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성장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10월쯤에서 가을 분갈이가 들어가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배양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기준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벌써 6월 달인데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식 분갈이를 좀 이렇게 위에 화장토만 살짝 걷어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화장토를 덮어놓는 그런 약식 분갈이를 오늘 선택을 해서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 애석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난초를 수석하고 같이 배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수석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출란에 또 이렇게 입문해서 배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난석이 있어야 되죠. 화분 속에 들어가는 난석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 석이 대석이죠.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3분의 1 정도 채워지는 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석이 중석이죠. 화분의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중석. 그 다음에 맨 위에 윗부분을 덮는 화장토, 소립자석입니다. 이게 소석이죠. 그래서 난석은 이렇게 대석과 중석과 소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갈이를 한 200분 정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갈이 시기를 탐석 장면 찍느라고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약식 분갈이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약식 분갈이는 윗부분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걷어내고 중간 부분하고 아랫부분은 그대로 그냥 살려놓으면서 위에만 걷어내고 그 뿌리 쪽에 상태를 보고 이 소속으로 이렇게 채워놓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소속을 걷어내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한 3cm 정도 걷어내면은 이 난 배양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느껴지는 배양 상태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식 분갈이만 이렇게 할 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알갱이에 소립자석만 쏟아내고 다시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약식 분갈이를 합니다. 분갈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지금 이미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은 상당히 난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갈이를 못하고 제가 약식 분갈이를 선택해서 한 거죠. 원래는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2월이나 3월에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었다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난초를, 이 화장토를 보십시오. 지금 이끼가 껴 있죠. 1년 내 배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끼가 끼고, 또 이 분 내부도 통기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독제를 살균제를 뿌려도 속에 좀 확실하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토만 이렇게 살짝
걷어내고 다시 덮어놓는 약식 분갈이를 오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를 보다가 아주 안 좋은 그 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립자, 중립, 소립을 넣어서 전체 분갈이를 해도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하나 쏟아보니까 뿌리가 조금씩 내렸고 어떤 그 생장점들이 지금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몇 분 제가 이렇게 꺼내놔 봤는데요. 자,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난초는 여배품과 화이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엽성의 화려한 무늬로 구분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러한 여배품이 있고, 이 난초가 꽃을 폈을 때 꽃의 종류에 따라서, 꽃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의 어떤 등급도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여배품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화려하냐, 또 엽성이 두껍고 짧으냐, 이 엽 모양에 따라서 그런 가치와 또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회품, 2회품, 3회품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엽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난초를 중투라고 합니다. 제가 네임플레이트에 이렇게 중투라고 써있죠? 써놨죠? 엽성의 중심부에 이렇게 중심부에 문양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황색으로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를 중투라고 합니다. 이런 난초를. 자, 제가 산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산반이죠, 산반. 잎 끝부분만 보십시오. 가나다랗게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황색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끝단부에 이렇게 시작해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이런 난초를 산반이라고 합니다. 산반. 자, 산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끝부분만 노랗게 들어가 있죠? 이런 무늬들도 신화 때는, 새싹이 올라올 때는 화려했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서서히 그 소멸이 됩니다. 그 소멸성 산반, 뭐 소멸성 중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신화가 자라면서 또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후발성이라고 그러죠. 신화 때는 무늬가 투명하지 않았다가 안개 무늬로 있다가 자라면서 또렷하게 들어가는 그런 중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후발성, 처음부터 나오는 것을 선천성 중투, 후발성 중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제가 서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반입니다. 서반. 화려하죠? 이렇게 황색 컬러로 전면에 이렇게 부분 이런 엽성에서는 적화라든가 황화라든가 뭐 이런 꽃이 핍니다. 죽음화라든가. 그래서 엽성에 따라서 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산에 가서 이런 난초가 있으면은 캐면 이 난초는 적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서 그런 난초들을 이렇게 산에서 산채를 합니다. 자, 이 난초는 단엽성인데요. 여기 두화입니다. 사실 제가 두화라고 써있죠. 두화꽃이 예쁘게 피는 콩두자를 써갖고 조그맣게 소륜화로 피는 그런 난초죠. 그래서 종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초는 꽃에 따라서 또 엽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사실 이 난초를 다 캘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에서부터 서해 중부 또 동해 쪽 중부 지역까지는 난초가 자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게 영하권인 이 경기도에는 사실 난초가 자생은 하긴 하는데 저도 집에 있는 난초를 이렇게 야산에 심어 보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쪽에 전라남도, 북도 또 이쪽이 경상도 그쪽까지 난초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는 그 분갈이는 약식 분갈이라고 하고 위에서 한 3cm 정도만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소리 입자석으로 다시 이렇게 덮어서 채우는 그런 분갈이입니다. 전체 분갈이가 아니죠. 전체 분갈이를 할 때는 자, 분을 다 쏟아낸 다음에 이 난초하고 뿌리하고 상태를 좀 보고 소독약으로 소독을 좀 한 다음에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건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2년 정도씩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낙수에 담갔다가 한다든가 이와 같은 이끼 제거가 잘 되는 이런 소독제를 한 700배 정도 타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담가서 다시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석은 아래에서부터 3분의 1을 채웁니다. 대석으로.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3분의 1을 중립으로 중간 정도의 그 난석으로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에 3분의 1 정도는 이 소립자석으로 화장토라고 합니다. 화장토. 이 석으로 채우는 거죠. 자, 이 난석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물을 주게 되면은 물 흡수가 상당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 물이 증발되면서 난 뿌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이 너무 습한 데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난이 약간 통기도 잘 되고 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엽토 속에서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게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옆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자생하는 것처럼 집에서 나무 낙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난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는 배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주기를 잘 해야 됩니다. 물주기를. 근데 이 고수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게만 들어봐도 이 난초가 물 줄 때가 됐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말랐는지 아니면 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지 그걸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겨울에는 이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또 그 베란다 같은 데서 밀폐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기 때문에 한 15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물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 물 한 번씩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봄에는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봄 같은 때는 한 6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5일이나 6일 정도에.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마르는 속도가 빠르죠. 물 주고 나면 바로 한 이틀 있으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물 줄 때 보통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신화가 막 자라는데
낮에 물 주면은 기온이 뭐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물 주면은 그 신화가 물음병이 생겨서 썩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난 전체로 금방 번져서 한 2, 3일 만에 이 난초가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 물음병이 상당히 그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밤에 물을 주고 선풍기로 뭐 1시간 정도 틀어주면은 조그만 선풍기 있죠. 그거를 살살 틀어주면은 화장터 쪽에 물이 약간씩 마르면서 괜찮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한밤중에 물을 주면 안 되죠.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낮에 주고 여름철에는 저녁에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초가 이제 소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독.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이소넴 45 살균제를 줍니다. 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포가 10포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무기에 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살균제를 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곰팡이 제거 이 소독제를 또 쫙 관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양제는 이러한 동양란이라는 그 제가 영양제를 좀 주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성장기에는 이렇게 하이포닉스, 그 다음에 이렇게 활력제로서 이렇게 매니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너무 세게 주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기준치보다 이렇게 다 써 있죠. 몇 배, 며칠 간격, 뭐 250배, 1000배, 1500배, 2000배 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조금 약하게 준다 생각해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분갈이를 한번 이렇게 하는 요령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화장토만 쏟아냅니다. 약식 분갈이라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제가 화장토를 채워놨던 곳까지만 이 정도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냄새도 냄새는 안 나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원래 난초를 심을 때 대석은 이 정도 3분의 1, 중석 또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에 이 소립자 화장토를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 이 대석이죠.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하루 전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 놔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물기가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 기공이 있어 가지고 되게 통기성도 좋죠. 그래도 물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게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대석을 요 밑에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석이, 자, 보십시오. 중석이죠? 예. 요 중석을 이 중간 부위에, 요 부위에 중석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제가 지금 쏟아낸 것처럼, 자, 이 소석, 화장토라고 이렇게 합니다. 화장토. 위에다 덮는 거죠.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덮기 전에 먼저 난의 상태를 좀 봅니다. 뿌리는 일반적으로 깨끗하죠.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썩어 있는 이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제거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빼내서, 자, 보십시오. 뿌리가 이렇게 썩었죠. 요런 뿌리들을 제거를 하고, 자, 그리고 신화가
새싹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뿌리가 새로 나오고 있죠. 예, 상당히 그 건강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태라는 거죠.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신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난초를 지금 원래는 이거 신화가 좀 뭐 따뜻하게 가오는 사람들은 한 1cm 정도 자랐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텄죠. 워낙 차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화가 빨리 나오면은 가을철에 이렇게 너무 웃자라 가지고 자, 이 기본적인 엽성이 키보다 더 쭉 빠지게 되거나 웃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고 너무 늦게 올리면 또 덜 자랍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자,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좀 틀어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썩은 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이 화장토를 덮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쏟아나는 만큼 자,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덮어가지고 제가 쏟아내는 만큼 그리고 살살 옆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은 이렇게 평면을 잡게 되는 거죠. 살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화장토를 어디까지 덮느냐면은 요 벌브가 요걸 벌브라고 하는데 이게 엽성 벌브 요 벌브를 반 정도 덮을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덮어준다. 좀 이렇게 신화가 밑둥글이 밑에서 나온 것들은 더 덮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깊이 심으면은 기부 쪽이 이 벌브 밑에 그 기부 쪽이 썩기 때문에 또 신화가 올라올 때 연부병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분에 이 상면에 거의 약간 올라오게 해도 되지만은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수평보다 자, 이 수평보다 약간 위로 올라올 정도로 된다 할 정도로 이 화장토를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약식 분갈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이게 영상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쏟아낸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겠죠. 뭐 씻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병균들이 사실 이거 곰팡이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안 되고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난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원에 가면 이런 난석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 출란에 전문적으로 심는 그런 난석이죠. 자, 보십시오. 크기를 보십시오. 중간 사이즈. 이거는 맨 위에 덮는 솔잎석이죠. 이 난석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만드는 그 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그 난석도 지금은 아주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일본석을 많이 썼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난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끼가 1년 정도 지나면은 이끼가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돌출된 이런 뿌리들도 다시 깊숙이 심어주고
그리고 분 내에 있는 뿌리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봄 분갈이하고 가을 분갈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 분갈이는 장점은 그 봄에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벌브 밑에 신화가 어느 위치에 붙어 있나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밑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엽성이 다시 이렇게 휘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신화가 휘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관상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화는 이런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제거하면은 또 바로 옆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새 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신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가을 분갈이의 장점은 겨울철에 우리가 대부분 휴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통기성이 안 좋죠.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해놓으면 통기성도 좋으면서 뿌리 썩음이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분갈이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난석을 저처럼 오늘 아까 약 10분갈이만 보여드렸는데, 전체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분을 다 털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뿌리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뭐 챔피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이세넴 사시고 이런 살균지다가 좀 담갔다가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건조시켜서 깨끗하게 원뿌리만 남겨두고 썩은 뿌리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잘라주고, 그래서 심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분도,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분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하나에 뭐 한 5,000원 정도씩 받는데, 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화분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낙스를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낙스, 그걸 얇게 탄 그 물에다 담가 놓던가, 아니면은 이 천편을 한 뭐 700배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 분을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내서 다시 씻은 다음에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브를 잡고 대석과 밑에 대석을 채우고, 그 다음에 중석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화장토로 마무리 하면은 분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 주고 나서 바로 영양제를 주지 말고 좀 일단 물만 주다가 어느 정도 적응된 그런 상태에서 영양제를 서서히 주고 또 살균제를 주면서 배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수석도 마찬가지로 병행하면서 했는데, 수석과 그 난초를 이렇게 병행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봄에 신화가 나와서 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엽성의 무늬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발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수석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매력을 또 느끼는 거고.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분갈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한 8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약식 분갈이도 벌브 밑에 기부 쪽에 그 뿌리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죠? 난다이가 부족해서, 자, 위에는 이렇게 철사고리를 해서 또 위층에 이렇게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신화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신화 나올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난초가. 제가 분갈이 시기를 좀 늦어져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약식 분갈이 전체 한 120분 정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색화소심도 있고 또 투화, 또 중투, 여러가지 그 여배우와 화이품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아파트가 사실 베란다가 상당히 좁죠. 그래서 난초를 많이 이렇게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구색 개념으로 골고루 갖춰놓고 색화소심은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현금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량 보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서반 종류, 단엽 종류, 두화 종류, 또 여배도 골고루 이렇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난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 관리 잘하고 비료 주는 거,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분갈이도 좀 해야 되고 통풍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팬으로 지속적으로 좀 돌려줘야 됩니다. 작은 선풍기로. 그래야 이 난초들이 통풍이 좋아야 연부병도 안 생기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자연에서처럼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불을 수 있도록 창문도 좀 열어두고, 또 겨울철에는 또 휴면 관리 잘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과비에도 안 되죠. 그래서 물 주기, 비료 주는 거, 또 병충해 관리하는 거, 통풍 관리, 이 정도만 잘 해주면은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난초를 좀 죽이기도 하는데, 처음에 그런 걸 경험을 함으로써 남 배양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즘 아파트가 이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석이 아닌 난초 분갈이 작업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담아 보았습니다.